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월드컵 지역 예선을 치른 김민재 선수가 곧바로 독일로 넘어와서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 4시 30분, 독일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쾰른과 분데스리가 12라운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장거리 비행 속에서도 곧바로 금요일 경기를 소화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 현지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 통상적으로는 아시아나 남미까지 이제 갔다 온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경기에는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김민재 선수는 팀 사정 때문에 선발 출전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민재 선수의 현재 상황 및 또 이제 바이언의 겨울 영입 목표 등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슈포르트 아인츠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총 999분 중 959분에 출전을 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클럽과 대표팀으로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가능한 출전 시간의 97%를 뛰었다. 심지어 다가오는 휴식도 보이지 않는다. 김민재는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총 2만 킬로미터를 여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목요일 싱가포르와 홈 경기를 갖고 다음 주 화요일 중국과의 경기를 위해 2000km를 더 여행해야 한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바이에른의 다음 분데스리가 경기가 금요일 밤에 있을 것이라는 점인데 김민재 같은 경우는 대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다시 경기를 선발 출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김민재 리미트에 달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실제 뭐 김민재 선수는 전 경기 선발 출전에 97%의 출전 시간을 기록한 걸로 이렇게 그 트랜스퍼 마켓에 나온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 분데스리가 경기 기준인 건데요. 비단 그 분데스리가만이 아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김민재 선수는 4경기 전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면서 360분 출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커버 범위도 42.77km. 그러면은 10km가 넘게 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센터백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거리를 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 이제 그 클린스만호에서도 김민재 선수는 군사훈련으로 빠졌던 6월 A매치 기간을 제외하면은 전 경기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체 아웃된 거는 베트남전 딱 유일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14분 정도. 이때 그 경기 종료 14분을 남기고 교체된 것이었죠.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기준으로 하면은 9월부터인 거니까 전 경기 A매치 선발 출전하고 있는 거고 14분 쉰 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혹사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는 이제 그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부상 로테이션으로 연달아서 못 나오고 있기 때문인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파바르 같은 경우도 인테르로 이적을 했고 추엘 감독이 상당히 키우려고 계획해 놓았던 유망주인 부만 역시도 부상 후 쭉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는 전 경기 선발 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김민재 선수의 총 출전 시간, 이건 공식 대회인 건데 대표팀은 제외하고예요. 대표팀 제외하고 김민재 선수의 총 출전 시간은 1453분으로 바이에른 선수들 중에서 세 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팀 경기까지 다 합치면요, 김민재 선수가 출전 시간이 바이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럽 5대 리그 선수들을 전부 다 합치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골키퍼인 돈나룸마, 그리고 또 다른 골키퍼인 오블락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아요. 대표팀까지 포함을 하면은 김민재 선수가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에서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민재 혹사 논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김민재 선수의 스타일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 김민재 선수가 분데스리가 11경기에서 일단 뭐 뛴 거리가 112.5km, 경기당 10km 이상을 뛰고 있는데요. 그 뛴 거리를 놓고 보면은 분데스리가 전체 선수들 중에서는 27위인데 센터백 중에서는 디오고 레이테와 막시밀리안 벨버, 그리고 베르나르두, 그리고 필립 리나르트에 이어서 5위입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요, 김민재 선수의 전력 질주, 그러니까 그 스프린트 횟수가 233회인데 이게 그러면 경기당으로 따지면은 21.2회 정도가 되는 거고요. 전체로 놓고 보면은 분데스리가 34위고요.
센터백 중에서는 베르나르도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근데 이 베르나르도 같은 경우도 센터백과 풀백으로 오가는 선수인데다가 보험 소속인데 분데스리가만 뛰죠. 반면에 김민재 선수는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죠. 김민재 선수의 그 체력 소모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지난 그 하이덴하임하고의 경기에서 두 번째 골을 실점했을 당시에 실수를 범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이제 그 김민재의 실수로 인해 2대2 동점이 됐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어가 바이에른 단장인 프로인트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여기에 대해 프로인트 단장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김민재는 국가대표팀을 포함하여 몇 달 동안 매 경기 90분 풀타임을 뛰고 있다. 그는 조금 피곤할 뿐이다. 그는 한계에 다다랐다. 집중력의 부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김민재도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넨 지역지인 타게스 차이퉁에서도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요. 바이언의 지친 괴물. 김민재의 다음 지옥 일정이 임박했다라고 제목을 뽑은 겁니다. 그러면서 김민재는 팀 사정 때문에 쉴 수 없이 금요일에 또 이제 클른전에 뛰어야 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그럼에도 김민재 선수는 현재까지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스코드에 따르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전진 패스 430회로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바이에른 관련한 블로그들에서는 김민재가 센터백이지만은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식의 칼럼도 올라왔었고요. 또 이제 후스코드에서 통계를 기반으로 이제 선수의 특징들을 이제 올리면서 장단점을 올리는데 김민재의 강점에 대해서는 패스, 공중볼, 그 집중력을 올린 반면에 이제 그 약점은 없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는 특별한 약점이 없다. 이렇게 적은 거죠. 다만 그럼에도 이제 김민재 선수한테는 조금 악재가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미넨의 새 집으로 이사하던 중에 전기밥솥을 도둑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저도 잘 알고 있는 김민재 그 에이전트 분께서 한국에서 전기밥솥을 공수해서 독일로 갔어야 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도둑을 당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이제 뭐 클린스만 감독이 김민재 또 뛰고 싶어 할 거고 선수는 뛰어야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을 때 바이언 팬들이 클린스만 아직까지도 바이언에서 경질된 거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냐? 막 이런 식의, 그리고 클린스만이 선수를 죽이고 있다. 막 이런 식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민재 선수의 이번 인터뷰가 올라온 게 있는데요. 뭐 내용은 그가 한국에도 많이 소개된 건데 너무 많은 경기로 인해 몸이 피곤한 상태다. 하지만 그건 모든 선수에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다. 난 더 이상 출전할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난 그저 부상이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다. 내 자신을 잘 돌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건데요. 여기에도 댓글들 보면요. 단순히 이제 클린스만 감독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댓글들을 보면은 김민재는 다음 경기에 선발 출전하지 말아야 한다. 고레츠카나 라이머를 센터백으로 출전시켜라. 쾰르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안 좋은 팀 중 하나다. 그러하기에 김민재가 쉬어야 하고 우파메카노가 선발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그 밑에도 제발 이 친구를 쉬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를 쉬게 해줘라. 투엘은 쾰른전에 그를 쉬게 해줘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감독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말 불운하다. 이렇게 또 올린 거고 또 이제 밑에는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다. 하지만 정말 심각하다. 그는 휴식이 필요하다. 불운하게도 현 시점에서 그에게 휴식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글들이 올라온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토마스 투엘 감독이 A매치 이후 금요일 경기로 쾰른전이 잡힌 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요. 바이언이 금요일 경기가 잡힌 거는 이번이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거는 TV 중계권 때문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실제 그렇거든요. 금요일 한 경기만 하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모든 시청자들이 주목할 수 있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 바이언 경기가 많이 잡히는 편인데 이게 문제는 바이언은 대표팀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지칠 수밖에 없는데 곧바로 금요일날 경기를 뛴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상당히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투엘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요.
김민재와 알폰소 데이비스가 오늘에서야 여행에서 돌아왔다. 이는 매우 불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오늘 밤 선수들이 집에서 잘 수 있도록 내일 바로 쾰른으로 여행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그러니까 그 원정은 하루 전에 미리 이동해가지고 호텔을 잡고 잔 다음에 경기를 하는데 투엘 감독은 선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휴식을 주기 위해서 당일에 그 쾰른으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기고 싶고 그렇게 준비할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바이언 같은 경우는 금요일 경기로 이제 경기가 잡혀 있었다 보니까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가 극도로 부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 그 제롬 보아탱을 바이언이 영입을 하려고 했잖아요. 투엘 감독이 영입해달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그 제롬 보아탱이 여자친구 폭행 사건이라던가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의문사 했던 거라던가 뭐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 때문에 바이언 팬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아탱 영입은 못하고 현재 그 보아탱이 바이언 2군에서 훈련 중에 있는데요. 몸 컨디션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아탱이 다음 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자체 청백전을 가지려고 해도 선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보아탱을 1군 훈련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근데 뭐 현재는 그래도 김민재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바이언은 이제 그 1월에 아시안컵과 아프리칸 네이션스컵 이때 그 김민재와 마즈라이 그리고 추포모팅이 팀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그 부나사르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부나사르도 세네갈 대표팀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가장 이제 그 타격이 큰 팀은 레버쿠젠이긴 해요. 레버쿠젠은 이제 주전 최전방 공격수인 보니페이스가 나이지리아 대표고 또 이제 그 백업 측면 공격수인 네이선 텔라도 나이지리아 대표팀. 두 주전 센터백인 코스누와 탑소바가 코트디부아르와 부르키나파소로 이제 참가를 하고 또 이제 그 백업 측면 공격수인 아들리도 모로코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5명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도 네이션스컵으로 인한 이탈이 상당히 많죠. 그 실라스 같은 경우는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이 선수도 이제 그 주전 측면 공격수고 팀 내 핵심 공격수인 기다시도 기니 대표팀에 합류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정우영 선수가 아시안컵에 가고요. 또 이제 이토 히로키가 일본 대표팀 소속으로 이제 그 아시안컵에 가고요. 하라구치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대표팀에 저는 뽑히지 않을 걸로 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건 그 주축 선수 4명이 확실하게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하게 되고 또 이제 프랑크푸르트도 조금은 타격이 큰데요. 주전 측면 공격수인 차이비가 이제 알제리 대표팀으로 네이션스컵에 가고 또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스키리도 튀니지 대표로 또 이제 가고 그리고 또 이제 팀 내 주포 최전방 공격수인데 현재 6골을 넣고 있거든요. 마르무시가 이제 그 이집트 대표팀으로 합류합니다. 이렇게 그 네 팀이 조금은 타격을 많이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그 바이언이 그 레버쿠젠으로 임대를 보낸 스타니시치를 임대 복귀시킬 계획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건 이제 그 스카이 독일의 바이언 전담 기자인 플래텐버그가 보도한 내용인 건데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법한 게 스타니시치가 레버쿠젠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분데스리가에서 5경기에 출전하고 있는데 이 중 선발 출전은 1경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총 출전 시간도 162분밖에 되지 않죠. 물론 뭐 유로파 리그에서는 4경기 중에 3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또 이제 포칼 1경기에 선발 출전하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출전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언이 레버쿠젠으로 스타니시치를 임대 보낸 거를 본인들이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쓸 수 없는 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또 이제 레버쿠젠에서 스타니시치가 많이 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스타니시치 같은 경우는 센터백과 좌우 풀백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실제 그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도 센터백으로 3경기, 측면 수비수도 2경기에 출전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플래텐버그 기자 역시도 레버쿠젠이 현재 그 스타니시치의 경기력에 만족해하고 있는 데다가 코스누와 탑소바가 네이션스컵에 참가할 거기 때문에 바이언으로 임대 복귀시킬 수 없다라고 전해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버쿠젠 감독인 사비 알론소 역시도 스타니시치의 1월 바이언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시즌 마지막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아있다. 그는 경험이 있고 또 실력이 있다. 우리는 모든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가 필요하다. 스타니시치는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 우리는 스타니시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매일 그의 태도에 만족해하고 있다. 우리는 여름에 선수단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즉 계획하에서 스타니시치를 영입한 거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12월까지 모든 대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를 원했다. 우리는 거의 모든 포지션에서 수준급 실력을 갖춘 두 명의 선수가 필요하다. 즉 로테이션이 필요하다. 이거 약간 조금 바이언 저격한 것 같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선수들에게 누구나 플레이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부상자가 생기면 더 많은 높은 수준의 선수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또 이제 그 레버쿠젠 단장인 지몬 롤페스 역시도 스타니시치의 1월 바이언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한 바이언의 접촉은 없었다. 그리고 스타니시치가 여름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90미니 상당히 유명한 매체 있죠. 이게 그 독일판도 있고 스페인판도 있고 다양한 판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바이언 겨울에 이 포지션들을 영입해야 한다는 칼럼이 올라온 건데 뭐 모두가 알다시피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 그리고 오른쪽 풀백 이렇게 세 개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플래텐버그 기자는 바이언이 토미야스와 바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토미야스의 케이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바이언은 이미 지난 여름에도 토미야스 영입을 추진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토미야스가 센터백과 오른쪽, 왼쪽 풀백까지 전부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근데 이제 그 바이언은 겨울에 그를 영입하고 싶어 하지만은 아스널은 그를 떠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그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 바이언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는 여름에 그를 영입하려고 모니터링 중에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아스널의 상황과 별개로 바이언 역시도 토미야스의 이번 겨울 이적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토미야스가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김민재가 없을 때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즉 김민재와 마즈라이의 그 아시안컵과 네이션스컵 공백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즉 겨울에는 당장 이 자리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선수 영입이 급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바란에 대해서는 현재 그 바란이 맨유에서 행복하지 않다. 그게 이제 그 메가이어는 물론 에반스한테도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상태여서 그런 건데요. 실제 뭐 그 테나우 감독도 맨체스터 시티하고의 더비 경기에 바란이 선발 출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술적인 이유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었죠. 바란이 겨울 이적에 있어서 그린라이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맨유는 바란을 팔고 싶어 한다. 다만 현 시점에서 임대는 옵션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적료로 2천만 유로에서 3천만 유로가 거론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언도 바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바이언이 당장 바란 영입에 뛰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플래텐버그 기자가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고액 주급 때문인 거죠. 즉, 만약에 임대를 통해서 주급을 맨유 쪽에서 보존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적을 할 시에 바란이 그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바이언 같은 경우는 바란보다는 조금 더 젊은 선수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그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마이크 맥크레스 기자는 바이언 이적설에 이제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는 토미야스를 아스널은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기사를 올린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토미야스의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거든요. 즉 이번 시즌이 끝나면 1년밖에 남지 않으니까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년 여름에는 무조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니까요. 근데 아스널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에는 토미야스를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팀버가 이제 장기 부상 후 아웃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팀버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뛸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토미야스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플래텐버그 기자가 바이언과 도르트문트가 찰로바 영입을 놓고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만 두 구단 모두 이번 겨울에 영입을 하려고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찰로바가 부상 때문에 1월 말까지는 출전할 수 없거든요. 거기다가 뭐 부상에서 복귀해서 바로 이제 실전에 뛰어들 수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뭐 2월 중순 아니면 3월까지도 밀릴 수 있다 보니 이제 그 찰로바보다는 당장 이제 뛸 수 있는 선수 영입에 나설 가능성이 겨울에는 높죠. 그 외에도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팔리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팔리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적료가 조금은 관건이라는 얘기들이 있고 독일 유망주 미드필더인 샬케이 우아다라 같은 경우도 바이언이 영입하려고 하고 있고 라이프치 그 프랑크푸르트와 경쟁 중에 있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이언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언은 한국 시간 내일 새벽 4시 30분에 쾰른과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코펜하겐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언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 4경기에서 전부 다 승리 거두면서 승점 12점으로 2위 코펜하겐과의 승점 차를 8점으로 벌리면서 16강 진출은 물론 조 1위까지 확정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언이 제발 코펜하겐 전에는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김민재 선수한테도 휴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김민재 선수 약간 조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우니온 베를린과 주말 경기가 있고요. 우니온 베를린은 현재 뭐 하위권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쉬운 경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와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가 있는데 프랑크푸르트는 최근에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 경기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맨유하고의 조별리그 최종전 원정 경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저는 로테이션을 대대적으로 돌렸으면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와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원정 경기를 떠나야 하고요. 여기까지 조금 까다로운 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기간에 바이언 일정들을 살펴보면요. 호펜하임과의 홈 경기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브레멘과의 홈 경기가 연달아서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을 떠나는데요. 이 세 경기는 상당히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더리우트가 부상해서 복귀해서 우파메카노와 함께 뛸 수 있다면은 여기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없더라도 전부 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들인 건데 문제는 그 다음 두 경기죠. 메넨글라드바흐와 레버쿠젠. 특히 이제 레버쿠젠 원정 경기는 분데스리가 우승 결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와 마즈라이가 복귀하게 되면은 보움 원정을 떠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라이프치히와 분데스리가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그 바이언이 내년 여름에 한국과 중국 투어를 계획 중에 있다라고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빌트지에서 보도가 올라온 건데 저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아우디 여름 투어 항상 있거든요. 이거를 한국과 중국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확실해지는 게 있으면은 그때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벤트 차이퉁의 막시밀리안 코흐 기자, 이 기자가 그 바이언 관련해서는 공신력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이언이 해리케인을 영입했을 때 이적료 지출액은 1억 유로 미만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현금 지출액은 1억 유로 미만이었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 중에 토트넘과 평가전을 2경기를 치르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익금의 전액은 전부 다 토트넘이 수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평가전을 치르게 되면은 최소 1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번 하면 한 2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은 여름 아시아 투어, 특히 한국에서의 경기에서 토트넘과 바이언이 평가전을 치르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토트넘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고 또 이제 바이언에는 김민재 선수가 있으니까 손흥민과 김민재가 부딪힌다? 그것도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김민재가 센터백 이러면은 당연히 평가전이 흥행 대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